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기능사 9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3D 부품을 작성하고 저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고 매트릭에서 iso.idw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먼저 모형 탭에서 시트 1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시트 편집을 선택하고 도면 크기가 A3인지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기본으로 제공된 기본 경계와 ISO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를 선택합니다. 자, 도면 자원을 펼치고 경계와 제목 블록 위에서 중심 마크 표제란, 수험자 정보 등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계와 제목 블록을 한 번 더 펼치고 경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새 경계 정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모서리 점이 나타나는 것이 보이고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임의의 크기로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점과 선을 클릭하여 치수 10mm 또는 선과 점을 클릭하여 치수 10mm,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쪽도 점과 선을 클릭하여 10mm 거리 또는 선과 점을 클릭하여 10mm 거리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윤곽선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중심 마크는 직선 10mm 선을 가로로 2개, 세로로 2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선을 선택하고 세로로 수직을 잡은 상태에서 10을 입력한 다음 엔터를 2번 클릭해 줍니다. 다시 선을 클릭한 다음 점을 클릭하지 않고 거리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해 줍니다. 이번에는 수평으로 거리 10을 입력한 다음 엔터를 2번 클릭하고 다시 한번 오른쪽도 거리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2번 클릭합니다. 일치구속 조건에서 중간점과 윤곽선의 중간점을 클릭하여 선을 일치시켜 줍니다. 각 중간점을 찾아서 모두 일치하면 중심 마크가 작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윗부분을 확대해 보고 수험자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수험자 정보의 사이즈는 도면에 나와 있고 60에 30mm가 되겠습니다. 선택한 다음 60을 입력하고 탭키를 입력한 다음 길이 30을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합니다.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자, 선을 이용해서 가로선은 3등분, 수평을 맞추어 주면 좋습니다. 세로선은 이 중간점을 피해서 왼쪽으로 2등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선의 간격을 10mm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부터는 25mm만큼 치수를 부여해 줍니다. 텍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스케치 메뉴에서 텍스트를 선택하고 왼쪽 정도에서 클릭하고 모든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생산자동화 기능사 확인, 비번호 확인, 감독위원 확인, 비번호는 9번 과제이므로 09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인 확인. 자, 다시 한번 말했지만 지금은 텍스트를 입력하고 있으므로
글씨를 이동하려면 ESC를 선택한 다음 클릭한 다음 화면에 선을 선택하고 텍스트를 적당한 가운데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텍스트 정렬이 모두 끝났으면 도면 위쪽에 있는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해주고 경계의 이름을 동일하게 비번호와 동일하게 09로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계 아래쪽에 09번이 새로 작성된 것이 보이고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 화면에 배치가 됩니다. 다음은 표제란 작성입니다. 제목 블록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새 제목 블록 정의를 선택합니다. 직사각형을 선택하여 표제란의 크기가 100에 탭 높이 15인 직사각형을 작성해주고 직선을 이용하여 먼저 중간점을 한번 찾아서 작성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한번 2등분 해줍니다. 그리고 세로선의 중간점과 오른쪽 중간점을 찾아서 일치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치수를 이용하여 첫 번째 칸의 간격만 20으로 부여해주면 모든 구속이 완료된 상태가 됩니다. 텍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스케치에 텍스트를 선택하고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입력하겠습니다. 과제명, CAD 작업, 척도, 투상, 척도는 1:1. 항상 표절란에 나와 있는 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ESC를 클릭하고 가운데에 오도록 텍스트를 정렬해 줍니다. 정렬이 완료가 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제목 블록 이름도 09로 동일하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클릭하면 제목 블록 아래에 09번이 작성되었고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 아래에 배치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번에는 스타일 편집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관리 메뉴에 스타일 편집기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스타일 편집기 메뉴 첫 번째 기본 표준 ISO에서 클릭해 준 다음 뷰 기본 설정 탭으로 이동하고 투영 유형을 삼각법으로 변경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자, 치수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기본값 ISO를 선택합니다. 먼저 단위 탭에서 10진 표시키는 마침표로 선택하고 선형 길이의 정밀도는 소수점이 없으므로 0, 각도의 정밀도도 소수점이 없으므로 0으로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면 표시 탭으로 이동한 다음 치수선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지정해주고 비거리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를 1mm로 적용해주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도면층을 선택하고 목록 중에 하나를 선택해줍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먼저 바뀌는 것들만 색상을 변경하겠습니다. 단면선, 중심 표식, 중심선, 해칭선을 색깔을 빨간색으로 변경해주고 중심선과 중심 표식은 1.3선이므로
연속선이 아닌 체인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변경이 완료가 되면 저장을 클릭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도면층 아래에 있는 지시선을 펼치고 일반 ISO를 선택합니다. 지시선도 색상을 빨간색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타일 편집기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고 저장 닫기를 클릭하고 스타일 편집기를 종료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도면은 단면선이 평면도에 있으므로 평면도를 배치한 다음 정면도를 작성하고 보조뷰를 작성한 순서로 작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뷰 배치 메뉴에서 기준을 선택합니다. 자, 뷰큐브를 이용하여 평면도가 위쪽으로 오게 배치를 하고 평면도가 배치될 부분에 적절하게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수문선이 따로 필요 없으므로 은선 제거를 클릭해 주고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자, 등각투상도부터 배치하겠습니다. 뷰 배치에 기준을 다시 한번 선택해 주고 홈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등각투상도 배치될 위치에 이동하고 수문선을 제거, 음영 처리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정면도와 보조뷰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정면도는 평면도에서 단면선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뷰 배치 메뉴에 단면을 선택해 줍니다. 자, 단면을 추출해야 되는 평면도를 한번 클릭해 주고 절단선이 시작되는 첫 번째 점을 추적점이 오도록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계단 단면도이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두 번째 점을 클릭해 주고 세 번째 점은 원에서부터 추적점이 오도록 수직으로 잡은 상태에서 세 번째 점을 클릭합니다. 마지막 점은 수평으로 바깥으로 나간 상태에서 마지막 점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계속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면도 방향으로 가지고 와서 적절한 위치에 클릭하여 배치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계단 단면도 작성하는 꺾어진 부분에는 정면도에서처럼 단면선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외형선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가시성으로 선을 보이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자, AA 1대1이라고 된 부분은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여 1대1 축척을 딜리트 해주고 앞쪽에 홈 버튼을 이용하여 앞쪽에 단면도라고 입력해주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보조뷰를 투영해 보겠습니다. 뷰 배치 메뉴에 보조를 선택하고 보조뷰가 작성되는 정면도를 한번 클릭해 줍니다. 보조뷰 대화창이 나타나면 보조뷰가 투영돼서 보여지는 선을 정면도에서 선택하고 위쪽으로 마우스를 클릭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B1대1이라고 된 부분은 더블 클릭하여 딜리트하여 보이지 않도록 해줍니다. 자, 보조뷰도 먼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하여 가시성을 삭제해주고 스케치로 선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선을 가시성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면을 선택해주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물론 브레이크아웃으로 관통 부품으로 작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선 아래에 있는 스플라인 제어 꼭지점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선 두 개를 형상 투영하여 스플라인으로 끝점에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적절하게 둥근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둥근 모양으로 선을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점을 클릭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거나 엔터를 클릭해주면 선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하면 스케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선의 굵기는 따로 바꿔 주어야 한다면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특성을 클릭한 다음 선의 모양이나 선의 굵기를 변경해 주면 되지만 여기에서는 가능선 굵기이므로 따로 변경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뷰 주석의 화살표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뷰 주석 스타일 편집을 선택한 다음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적절하게 크게 입력해주고 저장 닫기를 클릭합니다. 바로 저장 닫기를 클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치수를 입력하기 전에 중심선을 먼저 작업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면도에서 중심선을 작업하기 위해서 주석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중심 표식을 선택하고 먼저 큰 원을 클릭해 주면 중심선이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원들도 하나씩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ESC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중심선은 지금 단면선과 가운데 중심선이 겹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ESC를 클릭한 다음 조절점을 최대한 중심점에 가깝게 이동시켜주면 선이 겹치지 않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면도에서는 가운데 부분의 중심선이므로 일자 중심선이나 중심선 이등분을 이용하여 중심선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자 중심선을 이용할 때는 외형선을 클릭하고 외형선을 클릭하여 바깥쪽을 한번 클릭해주면 되고 중심선 이등분을 선택하여 입력하려면 안쪽에 중심선과 중심선을 클릭하면 바로 입력이 됩니다. 아래쪽도 동일하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조뷰에 대한 중심 마크, 중심 표식을 입력하고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원을 클릭해주면 중심 표식이나 중심선 작성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면도에서 주석의 치수를 선택하고 외형선 끝점과 단면선을 선택하여 30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전체 치수 끝점과 끝점을 클릭하여 치수 60을 입력합니다. 아래쪽 끝점과 중심선을 클릭하여 치수 40을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평면도의 치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 버전은 정면도에 대한 치수입니다. 먼저 치수, 아래쪽 치수가 10mm입니다. 그 다음 안쪽이 먼저 입력되어야 하므로 치수의 끝점과 위쪽의 끝점을 클릭하여 치수 10mm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 왼쪽 끝점과 바깥쪽 끝점을 클릭하여 치수 50을 입력해 줍니다. 반지름 치수는 호의 중특성점을 피하고 클릭한 다음
반지름 값을 입력해 줍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이 있으므로 치수선 위에서 ESC를 클릭한 다음 치수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의 지시선 메뉴를 선택합니다. 위쪽 지름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치수를 선택하고 끝점과 끝점을 클릭한 다음 치수 40이 입력되면 홈키를 눌러서 앞쪽에 파이 기호는 아래쪽을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왼쪽 치수는 치수 끝점과 끝점을 클릭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치수 유형을 정렬로 선택하고 12 치수를 배치하기 위해서 클릭한 다음 홈 버튼에 파이 대시 4 대시 파이를 입력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문자는 ESC를 클릭하고 문자를 클릭하여 바깥쪽으로 적절하게 이동시킨 다음 치수선의 간격을 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높이 치수는 끝점과 아래쪽 끝점을 클릭하여 50mm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겹치는 부분들은 치수 문자를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뷰 주석도 적절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그 다음 길이 10 치수는 치수를 선택하고 끝점과 끝점을 입력하여 치수가 나타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치수 유형의 정렬을 선택하고 길이 10 치수를 입력해 줍니다. 치수 보조선에 겹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각도 치수는 선과 선을 클릭하면 치수를 선택하고 선과 선을 클릭하면 각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특성점 초록색 점을 클릭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길이 치수는 끝점과 끝점을 클릭하여 70을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정면도의 치수가 모두 기입된 것이 확인됩니다. 이번에는 ESC를 한번 클릭하고 보조 투상도에 대한 보조 단면도에 대한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길이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외형선의 끝점과 중심선의 끝점으로 치수 12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중심선 끝점과 중심선 끝점으로 치수 36을 입력합니다. 다시 외형선의 끝점과 중심선의 끝점으로 12mm를 입력하고 중심선의 끝점과 중심선의 끝점을 이용하여 치수 25mm를 입력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목깎이 반지름 치수를 선택하고 모서리를 클릭한 다음 이 대시를 앞에다가 붙여주면 치수 기입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ESC를 한번 클릭한 다음 치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의 지시선 메뉴를 선택해주면 중심선에서부터 치수 반지름 치수가 입력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도면에서는
따로 주소 부분이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소가 있다면 텍스트를 이용하여 주소를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면 작성이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1차로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선택하고 09-.idw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 색상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관리 메뉴에 스타일 편집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도면층에서 목록을 하나 선택한 다음 먼저 윤곽선인 경계 부분을 하늘색으로 변경하고 외형선은 초록색, 수문선은 노란색, 제목이 표제란입니다. 하늘색으로 선택하고 마지막 치수는 치수 문자 색상이 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저장 닫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치수 문자색은 노란색으로 입력된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도면 작성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USB에 저장한 다음 감독관에게 PC로 이동하여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인쇄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먼저 출력할 프린터를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특성으로 클릭하여 특성창이 나타나면 도면 크기는 A3로 지정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색상을 우리가 적용하여도 반드시 출력은 검은색으로 하라고 지정되어 나오므로 모든 색상을 검은색으로 버튼을 체크박스를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1대1로 축척을 주고 출력을 시키면 우리가 지금 출력하고자 하는 종이는 A4 크기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린 도면은 A3 크기이므로 더 크게 채워져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 맞춤으로 변경해주고 미리 보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도면 배치가 완료된다면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감독관에게 결과물을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산자동화 9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 작성을 완료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